안녕하세요, 이준영 원장이에요. 오늘은 색다른 주제를 저한테 얘기를 좀 하라 그러길래 한번 카메라 켜고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. 제 제자들한테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오늘 좀 시간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요즘 우리 친구들을 보면요, 되게 걱정이 많은 친구들이 많습니다. 불안도가 굉장히 높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줄어들고 있어요. 이게 안 될 거를 자꾸 생각합니다. 그것들이 나중에 쌓이고 쌓이다가 그래도 한번 용기 내서 해봤을 때 실패를 하면 다시 그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.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.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 너는 잘못된 것 같아, 또는 학벌이 좀 안 좋으면 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과연 한국만의 문제일까요? 미국도 학벌이 안 좋거나 하면 차별이 있기도 합니다. 하지만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라는 차이는 있습니다. 이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라는 뜻이 뭐냐? 실패를 하는 것도 공부다라는 세계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뭔가가 잘 안 됐다, 그럼 우리는 그거를 다시 시도하지 말라고 합니다. 우리나라 같으면 기업 활동을 할 때조차도 처음에 정부 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사업이 실패했어요.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세웠죠. 아예 그 대표이사나 창업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. 미국 같으면 그런 일들이 반대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. 어떤 기업이 망했어요. 벤처인데, 그러면 그 벤처 투자자들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 하죠. 장황한 이런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브리프하게 한 3-4장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.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현금이 말랐다. 지금 이 실패를 다시 안 하려면 이런 것들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적어질 것 같다. 누가 봐도 납득 가능한 일이라고 하면 미국은 다시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시 투자를 또 해요. 막상 그 회사들이 성공을 하는 것들을 보면 실제로 다른 기업과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. 우리 친구들도 좀 그런 면에서 영감을 얻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우리가 입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대외 활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다양한 수상 실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. 본인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1등을 해야 돼요. 그러면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? 이런 것들에서 되게 까마득한 생각들이 들면서 또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. 저는 3가지 단계로 나눠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.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반드시 세워라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설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어느 정도 좀 수립이 됐다면 무조건 된다 안 된다를 배제하고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. 세 번째는 그거를 해본 다음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든 그거에 대해서 일희일비를 하지 말고 왜 실패했는지, 잘 됐으면 왜 성공했는지, 다시 했을 때도 잘 되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스스로 분석해보고 다시 또 실행하고를 무한 반복하는 이 사이클들을 최대한 돌려보라고 조언하는 편이에요. 가설을 세운 다음에 할까 말까 하는 이 시점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양한 걱정들을 합니다. 이게 실패하면 어떡하지? 그럼 그동안 고생한 것들 다 물거품 되는데 내가 괜히 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최근에 제 제자한테도 이런 예시를 들어준 적이 있어요. 마라톤을 뛰다가 중간에 관객이 난입을 해서 내가 넘어졌을 때 그 마라톤을 끝까지 뛸 거냐라고 물어봤어요. 10명 중에서 7명의 친구들은 그 마라톤을 그냥 관두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얘기했어요. 그때 제가 대답했던 건 만약에 저라면요, 물리적인 제한이 있지 않는 한 끝까지 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. 관절이 부러졌다든지 발이 삐었다든지 더 이상 계속 질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병원부터를 가는 게 제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런 물리적인 제약만 없으면 연습했던 때와 똑같은 텐션으로 완주까지를 반드시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. 이유는 실전 경험들에서 끝까지 했던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그게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간에 경험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잘하게 되거든요. 활동이 됐든 어떤 연구가 됐든 본인이 고등학생 때 어떤 대회를 나가서 실패를 하든 큰 상을 타든 끝까지 하는 것들의 경험이 쌓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, 그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강조를 했었던 것 같고, 또 다른 하나는 그것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 느끼는 거잖아요. 번지점프를 뛸 때도 뛸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에라 모르겠다고 뛰는 친구가 있는 차이처럼, 그럴 때 가장 마법의 키워드는 모른다인 것 같습니다. 내가 이걸로 성공할 것 같아? 내가 이걸로 물거품이 돼서 다 손해볼 것 같아? 이런 질문이 떠올랐을 때 그냥 모른다로 다 일관하는 것이죠. 난 그냥 한다라고 계속 되뇌이는 것입니다. 그리고 모르는데 그냥 하다 보면
하는 과정에서 튠이 되면서 적응이 되고 잘하게 되고 못하게 되고 이런 경험들을 다 하는 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가리키는 편인 것 같습니다. 되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결국 결론 되게 단순합니다. 해보라는 거죠. 해보게끔 독려하라는 거. 근데 의외로 자기 자신이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어른들이나 주변 환경 자체가 시도조차를 할 수 없게끔 겁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어서 시도하지도 못하는 구조나 환경을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다. 야, 이렇게 하면 큰일 나. 잘못될 것 같아. 근데 이런 말 한마디 자체가 못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거든요. 그럴 수 있다 라는 말을 좀 달고 살면 어떨까 싶어요. 충분히 그럴 수 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첫 직장에 다녔을 때 사장님 같은 경우는요, 제가 지금도 항상 찾아뵙고 모시는 사장님이신데 그분은 제가 20년 동안 뵈면서 단 한 번도 하지 마라는 걸 한 적이 없어요. 사장님인데 말이죠. 이런 걸 할 거예요 하면 이준용 씨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. 심지어 그게 안 될 것 같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항상 말씀을 끝에 하신 건 뭐였냐,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.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애티튜드가 아닌가. 네, 그리고 우리 학생 스스로도 그런 방향성을 갖고 좀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다 보면 분명히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나의 모습을 1년 안에 저는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